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C오롬 3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오롬 3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자, 오늘은 우리가 소위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이산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포함 배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 C오롬 3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한집합, U의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요 1번과 2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요 집합의 절대값을 붙여놓은 것은 지금부터 그 집합의 원소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절대값 A라고 표시하면 요게 집합일 때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요놈의 의미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인데,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간단하게 집합 A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읽어 주셔도 여러분 상관이 없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의 크기와 집합 B의 크기의 합을 빼주고 집합 A와 집합 B 교집합의 크기는 더해준다라고 했고,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A의 크기, B의 크기, C의 크기를 빼주고, 또 A와 B의 교집합의 크기, B와 C의 교집합의 크기, C와 A의 교집합의 크기는 더하고, 그 다음 A, B, C 교집합의 크기는 빼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 있답니다. 자, 요 놈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왜 그런지는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 있죠. 요 첫 번째 경우는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A, B의 합집합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에서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의 크기를 빼면 된다는 것. 요거는 우리가 이미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거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의 크기는 우리는 요 놈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밑줄 친 부분을 A 합집합 B 그렇죠? 전체의 컴플리먼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놈은 다시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A 합집합 B의 크기를 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결국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우리는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를 빼주고, 그리고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의 크기는 더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간단하게 우리가 두 번째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요 두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고등학교에서 봤던 집합 A와 합집합 집합 B, 합집합 집합 C, A, B, C 세 집합의 합집합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요놈은 집합 A의 크기, 집합 B의 크기, 집합 C의 크기에서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크기를 빼주고, B와 C의 교집합의 크기도 빼고, C와 A의 교집합의 크기를 빼준 값에다가 집합 A와 B와 C의 교집합의 크기는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교집합, C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의 컴플리먼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집합의 크기는 우리는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뭘 빼면 된다? 그렇죠. A 합집합, B 합집합, 자, C의 요놈의 크기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 밑줄 친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집합 A의 크기, 자, 집합 B의 크기, 집합 C의 크기. 자,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자, A 교집합 B의 크기, B 교집합 C의 크기, 그리고 C 교집합 A의 크기.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크기.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그쵸, C오름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요 부분, 자,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지만, 요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은밀히 증명하고, 여기에서는 집합 A, B, C 이제 2개짜리하고 3개짜리만 살펴봤지만은, 이제 4개짜리, 5개짜리, 또 N개짜리에 대해서 이런 세오롬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포함배제 원리죠. 그렇죠? 자, 포함배제 원리는 우리가 세오롬 4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간단한 요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번 문제를 보니까,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 순열, 그러니까 순열,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 순열 중에서, 자, 첫째 자리가 2보다 크고, 첫 번째 자리가 2보다 크고, 마지막 자리가 7보다 작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잘 봐둬야 되는데, 그죠? 이걸 그냥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죠,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죠. 자, 우리가 이 10개의 숫자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칸을 10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칸을 10개 쳤을 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럼 요 자리에 오는 것은 2보다 큰 수니까, 자, 여기는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또 5도 올 수도 있고, 6도 올 수도 있고, 7도 올 수도 있고, 8도 올 수도 있고, 9도 올 수 있고. 자, 요 마지막 자리는 7보다 작은 수니까 6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 8군데는 요 첫 번째 온수와 마지막 온수를 제외한 8개 숫자가 자유롭게 오분되기 때문에 8팩토리얼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에 온수는 순열이니까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오면 되고 각각 경우로 다 따져야 되죠. 첫 번째가 3이 왔을 경우에는, 자, 요 3을 제외한 나머지 수만 여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생각하게 되고, 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자리가 4가 왔을 경우는 또 4를 뺀 것을 생각하게 되고, 5가 왔을 때는 5가 올 수 없죠. 그죠? 요 동네에. 또 5를 제외해놓고 5를 또 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다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황이 이제, 그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세오롬 3을 이용하는 게 아주 간단하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첫째 자리에, 자, 요 2보다 크다의 반대는, 그쵸? 2보다 크다의 반대는, 그쵸? 0이나 1이나 2가 왔는 경우, 그쵸? 첫째 자리에 0 또는 1 또는, 그쵸? 2가 오는, 그쵸? 요런 것을, 그쵸? 요 놈을 나타내는, 자, 요 집합을 우리는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자, 여기에서는 7보다 작은 것 있는데, 이제 7보다 큰 수, 그쵸?
7보다 크거나 같은 수. 자, 7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오는 경우. 요 놈을 나타내는 집합을 우리는 집합 B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문장의 반대는 A고 요 문장의 반대는 B이기 때문에 요 조건의 반대는 B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그쵸?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크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왜 이걸 다 뒤집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뒤집는 것이 우리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뒤집은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제일 먼저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필요하죠. 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일렬로 그쵸? 특정 조건 없이 바로 배열하면 그 순열수는 몇 개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10팩토리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자, 집합 A의 크기다. 자, 첫째 자리에 0 또는 1 또는 5가 오는 경우, 그럼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자, 방법수는 세 가지죠. 0 또는 1 또는 2죠. 세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요 9자리에는 첫 번째 원수만 제외하면 되니까 나머지 9개 숫자가 자유롭게 올 수 있으니까 요놈이 3 곱하기 9 팩토리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마지막 자리에 7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수 있으니까 7, 8, 9 세 가지 수가 올 수 있죠.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7 또는 8 또는 9가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9자리에는 여기에 온 수 하나만 빼고 나머지 9수는 자유롭게 올 수 있으니까 9팩토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요놈을 계산하면 또 이제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A의 교집합 B의 크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자, 그럼 A 교집합 B의 크기는 뭐죠? 자, 요 놈과 요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자리는 0 또는 1 또는 2가 와야 되고, 요 마지막 자리는 7 또는 8 또는 9가 오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 또는 1 또는 2니까 요 놈이 몇 가지? 자, 세 가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자리에는 7 또는 8 또는 9가 올 수 있는데 역시 뭐가 된다? 세 가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수하고 자, 마지막 자리에 오는 수가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의 눈치를 마지막 자리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이거 뒤집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 8자리에는 첫 번째 원수와 마지막 번째 원수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유롭게 오면 되니까 요놈이 뭐가 된다? 그렇죠? 8팩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 또는 1 또는 2.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7 또는 8 또는 9죠. 그럼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0 또는 1 또는 2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7 또는 8 또는 9가 오는 순열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도 세 가지. 그럼 나머지 8군데에는 여기에 온 수와 여기에 온 수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니까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자,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의 크기가 우리가 구하는 수죠. 요 놈은 우리가 전체 집합 자, 에서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집합 A의 크기와 집합 B의 크기를 빼고, 그리고 집합 A 교집합 B의 크기는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전체 집합의 크기가 10팩이니까 자, 10팩토리얼 마이너스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빼야 되죠. 그렇죠? 요 두 놈을 자, 더하면 6 곱하기 요 놈이 그렇죠? 6 곱하기 9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자, 요 놈은 더하라겠으니까 플러스 자, 3, 3은 9니까 자, 9 곱하기 8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그 결과가 아마도 자, 181만 4,40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예제 10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이 있는데 n 이하의 자연수로서 자, 요 n과 서로 소인 개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라. 자, 단 n의 소인수 분위는 p의 a승, q의 b승, r의 c승. 물론 요 p, q, r은 소수겠죠. 그리고 a, b, c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 n과 서로수가 된다고 했을 때 n의 소인수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요놈 p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q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r의 배수도 즉 p의 배수도 q의 배수도 r의 배수도 아닌 수의 개수를 우리가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 우리가 편의상 p의 배수를 나타내는 집합 p의 배수의 요 집합을 자, 우리는 집합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Q의 배수의 집합을 우리는 B라고 하고 또 R의 배수의 집합을 우리는 자, 집합 C라고 하면 이렇게 두면 우리가 구하는 수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의 배수도 아니고 B의 배수도 아니고 C의 배수도 아닌 집합, 즉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교집합 C 컴플리먼트 요 집합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C오름 3의 두 번째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자, 일단 전체의 크기는 그렇죠. 당연히 n이죠. 총 n개 n 이하에는 총 n개의 자연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 집합 A의 크기가 필요하죠. 자, 집합 A의 크기라는 것은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요 p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 n을 자, 뭘로 나눈다? 자, p로 나누면 되겠죠. n을 p로 나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눈 값이 우리가 그쵸, 가우스 값인데, 요 P는 요 N의 소인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N을 P로 나눈 요 값 자체가 틀림없이 정수값, 즉, 자연수 값이 틀림없죠. 그래서 요 경우 요 자체가 자연수일 때는, 우리는 요 가우스를 떼버리고, 자, 이렇게 P분의 N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같은 원리로 집합 B의 크기, 즉, Q의 배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요 n을 q로 나누었을 때에 이 값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우스를 떼버리고 q분의 n이라고 적을 수 있고 자, 같은 원리로 우리가 r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도 r분의 n, 즉 n을 r로 나눈 이 값이 자연수니까 r분의 n, r분의 n의 가우스 값을 r분의 n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값이 A 교집합 P의 크기인데 요놈은 P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Q의 배수인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는 역시 N을 뭘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P 곱하기 Q로 나누면 되겠죠. 자, 요놈 역시도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P 곱하기 Q분의 N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고 자, 역시 또 같은 원리로 B 교집합 C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Q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R의 배수의 크기이기 때문에 요 n을 QR로 나누면 되고 QR분의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A 교집합 C의 크기는 같은 원리로 해보면 자, 요 PR분의 n이 되어지고 요 놈의 가우스 값은 그대로 PR분의 n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크기는 자, P의 배수이면서 Q의 배수이면 동시에 R의 배수는 PQR의 최소 공배수를 가져오면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그쵸 소수이기 때문에 그쵸 요놈이 서로 다른 소수이기 때문에 PQR의 최소 공배수는 P 곱하기 Q 곱하기 R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P의 배수이면 동시에 Q의 배수일 때도 우리가 PQ가 서로 다른 소수이기 때문에 요 PQ의 최소 공배수는 P 곱하기 Q였죠. 마찬가지로
요 세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라는 것은 PQR의 그쵸? P의 배수이면서 Q의 배수이면 동시에 R의 배수인 것은 PQR의 최소 공배수인 P 곱하기 Q 곱하기 R의 배수니까 N을 우리는 P 곱하기 Q 곱하기 R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PQR분의 N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세오름 3의 두 번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교집합, C 컴플리먼트의 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놈에서 자, 요 N 마이너스 자, 요 놈도 빼고 자, 요 놈도 빼고 요 놈도 빼고 요 놈도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놈을 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P분의 N도 빼주고 Q분의 N도 빼주고 R분의 N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요놈은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놈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Q분의 N 자, 요놈 QR분의 N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PR분의 N까지는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놈은 빼라고 했으니까 요놈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QR분의 N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세오름 4의 포함 배제 원리 1. 자,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 두 번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증명함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포함 배제 원리에 그쵸? 그 본격적인 핵심 내용은 세오름 5에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세오름 5는 그냥 증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세오름 4의 요 두 번째를 증명하는 걸 통해서 그 원리를 먼저 터득을 하고 우리가 확장된 내용인 세오름 5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두 번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요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이게 좀 심각해지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집합 A1이 있고, 집합 A2, 집합 A3. 자, A1, A2, A3 요 세 합집합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집합 A1의 크기, A2의 크기, A3의 크기, A1 크기, A2 크기, A3 크기의 합에서 A1, A2 교집합, A1, A3 교집합, A2, A3 교집합의 크기를 빼주고 다시 A1, A2, A3의 교집합의 크기를 더하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것이 요 세오름 4의 내용이죠. 자, 편의상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여기 선생님 표현한 것처럼 S1이라고 하고 요 놈을 S2라고 하고 자, 요 놈을 우리가 보통 S3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는 목적이 뭐냐면 이미 요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이제 이게 집합이 3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합이 4개, 집합이 5개, 집합이 6개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 놈을 요 공식이 왜 성립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요 놈을 S1, 요 놈을 S2, 요 놈을 S3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A1, A2, 자, A3의 합집합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S1-S2 플러스 S3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식이 성립한다는 요 세오름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냐면 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한 원소의 개수가 그렇죠. 자, 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한 원소, 한 개의 원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개의 원소는 결국 요 동네에서도 좌변에서 한 개라고 카운팅 되어진 원소는 반드시 우변에서도 한 개로 카운팅 되어진다는 사실. 여기에서 한 개로 세워진 원소가 여기에서 2개로 세워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에서 그렇죠? 좌변에서 한 개로 계산된 원소는 우변에서도 한 개로 계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이 등식을 증명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A1 합집합, A2 합집합, A3에 요 세 집합의 합집합에 들어있는 이 원소라고 하는 놈의 성격은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이놈이,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집합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자, 요 놈의, 그쵸? 요 놈의 한 원소를 우리가 편의상 X라 여기겠습니다. 한 원소 X가, 자, 요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한 원소 X는, 그쵸? 분명히 한 개죠. 그쵸? 그런데, 요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X가, 요 A1, A2, A3라는 요 집합에 어느 한 곳에만 있어서 요 놈의 원소 하나로 계산될 수도 있고, 어느 두 집합에 동시에 들어 있으면서 요 놈의 요 합집합의 원소 하나로 계산될 수도 있고, A1, A2, A3 요 세 집합 모두 안에 요 X가 들어 있어서 하나로 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먼저 요 X가 A1, A2, A3 요 세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집합에, 그쵸, 속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합집합에 들어있는 한 원소는 A1, A2, A3, 그쵸, 요 세 집합 중에서 한 군데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 집합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세 집합 모두에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한 개의 집합에만 속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 원소 X는, 요 왼쪽에서는 하나로 카운팅 되어진 요 X가 만약에 A1, A2, A3 세 집합 중에 하나의 집합에만 속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우변에서도 당연히 하나로 카운팅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원소 X는 먼저 S1이라고 하는 요 동네에서, 그쵸? S1에서 한 번 세워지죠. 그쵸? 자, 왜냐면, 요 X가 만약에 A1의 원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A1에만 들어있는 원소라고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서 한 번 카운팅 되어지고, 자, 여기서는 카운팅 될 일은 없고, A1에만 들어있는 원소니까, 이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왼쪽에 한 번 세워진 요 X는 오른쪽에서도 한 번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변에서도 한 번만 세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 좌변에 나와 있는 집합인, 자, A1, A2, A3 합집합의 만약에 한 원소가, 한 원소 X가 이제 A1, A2, A3 요 세 집합 중에서 두 개의 집합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두 개의 집합에 속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요 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A1의 원소도 되고 A2의 원소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원소 X는, 자, 먼저 요 S1에서는 어떻게 되죠? S1에서는, 그쵸, 두 번 세워지죠. 그쵸?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자, 여기서도 한 번 카운팅, 여기서도 한 번 카운팅이죠. 그리고 S2라고 하는 동네에서 A1, A2의 X가 동시에 들어있다 그러면 요놈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요놈 여기에서 한 번 세워지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는 세워지지 않죠. A1, A2에만 들어있는 것은 A1, A2, A3 총 A1, A2, A3 교집합에서는 그쵸, 카운팅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쵸, 결과적으로 우변에서 자 여기에서 두 번으로 카운팅 되고 여기에서 한 번 카운팅 되어졌는데 결국 요놈 2고 요놈이 요 자리 1이 되어지면 결국 뭐가 된다? 2에서 1을 빼면 1이죠. 결국 우변에서도 한 번, 그쵸? 우변에서도 한 번만, 그쵸? 카운팅 되어지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집합 A1, A2, 자, A3 요 세 집합의 합집합의 이제는 한 원소 X가 이제 A1, A2, A3 세 개의 집합에 모두 속할 수도 있겠죠. 세 개의 집합에 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 되면 이 원소 X는 자, 원소 X는 요 S1에서 그러니까 요 X가 A1에도 있고 A2에도 있고 A3에도 들어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S1에서 몇 번이죠? 3번. S2에서는 몇 번 세워지죠? S2에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S2에서도 그렇죠? 3번. 그리고 S3에서도 한 번 카운팅 되어주죠. X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 요게 하나로 계산되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이 우변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요 놈이 3이고 요 놈이 3이면 3-3은 3에서 3을 빼면 0 되고 1을 더한다 했으니까 결국 우변에서도 한 번 세워지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X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의 집합에만 속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집합에 속할 수도 있고 세 개의 집합에도 속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우변에서 자변에서 하나라고 세워진 요 집합은 자 자변에서 하나라고 카운팅 되어진 요 한 원소 X는 요 우변에서도 뭐라 하나로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요 시오롬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자, 우리가 요 놈을 좀 더 일반화 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 세 번째 예를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이 자, X라고 하는 이 원소가 A1에도 들어있고 A2에도 들어있고 A3에도 들어있다라고 이제 가정한 거죠. 세 개의 집합에 속한다면.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에 S1에서 3번 카운팅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요 3을 우리는 보통 이제 3 컨비네이션 1 요렇게 우리가 표현한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 S2에서 또 3번이라 했을 때에 요 3을 3 컨비네이션 2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쵸?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S3가 빠졌죠. S3에서 한 번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에 요 한 번은 어떤 수와 할자면 컨비네이션 하면 3 컨비네이션 3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 세워진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두 개의 집합에 속한다 했을 때는 요 놈을 이제 요게 2면 2 컨비네이션 1. 자, 요 한 번은 2 컨비네이션 2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비네이션 표현하면 1 컨비네이션 1. 요게 한 개의 집합. 자, 요런 그쵸? 요 숫자들이 요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놈을 완전히 일반화 시켜버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한 원소 X가 자, L번
자, L번, 자, L개의 집합. L개의 집합에 들어있다라고 해봅시다. L개의 집합에 속한다면, 요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S1에는 몇 번 들어있죠? 자, 3개의 집합에 속한다 했을 때 S1에는 자, 3 컨비네이션 1번이라니까. 여기서는 L 컨비네이션 1. S2에는 뭐가 되죠? 자, 여기에서 3개의 집합 속았을 때의 S2에서는 3 컨비네이션 그쪽 2. 그러니까 여기서는 L 컨비네이션 2. 자, 이런 식으로 S3에는 L 컨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우리가 이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요 두 번째 또 방법으로 이제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쵸? L을 이용해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요놈을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려는데 자,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 참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도 이게 나온 내용인데 1 플러스 x의 L승을 전개하라고 그러면 우린 요놈을 L 컨비네이션 0 플러스 자, L 컨비네이션 1 x의 1승 L 컨비네이션 2에다가 x의 제곱 그리고 L 컨비네이션 L에다가 x의 L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 놈이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고등학교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일단 우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 놈은 그대로 오고 자, L 컨비네이션 0 그대로 오고 자, x 대신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L 컨비네이션 1이 되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x 제곱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L 컨비네이션 2. 자, 그 다음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L 컨비네이션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의 L승 곱하기 L 컨비네이션 L 이렇게 되어지고 요 좌변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요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리고 자, 좌변에는 요 놈만 남겨놓읍시다. 자, 그럼 요 놈 우변을 여기다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놈이 이항되어지면 L 컨비네이션 1에다가 자, 요 놈이 이항되면 L 컨비네이션 2가 되어지고 요 놈이 이항되어지면 플러스 L 컨비네이션 3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 요 놈이 이항되어지면 자, 원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의 L승 곱하기 L 컨비네이션 L인데 여러분들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은 마이너스 1의 L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의 L승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1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렇죠. 마이너스 1의 L승을 우리는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1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 놈을 이항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1승 곱하기 L 컨비네이션 L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LC 제로가 자, L 컨비네이션 제로가 왼쪽에 남았는데 요 놈은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해서 1이죠. 그렇죠? 결국 요 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즉 L 컨비네이션 제로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항상 이런 모양 나오면 요놈은 뭐가 된다? 항상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학을 계산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얘를 1이라 썼을 때 왜 1인지 물으면 안 되죠.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답니다. 고등학교 나온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참고 내용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자, 좀 더 우리가 일반화된 방법으로 요 세오럼 4의 두 번째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 요 집합 자, A1 합집합 A2 자, 합집합 A3 자,
요놈의 이제 한 원소가,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 한 원소 X가 이제 A1, A2 요 세 집합에, 그쵸, 한 군데만 들어있는 경우, 두 군데 들어있는 경우, 세 군데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일일이 나누었는데, 만약 이 집합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일일이 나눌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 한 원소 X가 L개의 집합에, 이렇게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L개의 집합에 이렇게 속한다면,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요 자변에서 한 번이라고, 한 개라고 카운팅 되어진 요 X가 L개의 집합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요 L은 여기서는 1하고 2하고 3이죠. 그쵸? 자, L이 1인 경우든 2인 경우든 3인 경우든, 그쵸? 우변에서도 한 개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원소 X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S1에서, 자, L개의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면 S1에서는 L 컨비네이션 한 번 세워지고 S2에서는 L 컨비네이션 두 번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는 물론 S1, S2, S3 세 개밖에 없으니까 크게 뭐 복잡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N개짜리도 나오기 때문에, 즉 요 집합이 N개 되면 S1, S2, S3이 끝나는 게 SN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일반화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소 X는 ST번, 그쵸? S1, S2 쭉 나갔다고 했을 때에 STS는 몇 번 세워지죠? STS는, 자, 아까 우리가 S1에서는 L 컨비네이션 한 번, S2에서는 L 컨비네이션, 그쵸? 2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ST에서는 당연히 L 컨비네이션 T번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세 개짜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4개 되고 5개 되고 이제 개수가 늘어났을, 집합의 개수 늘어났을 때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이 우변에서는 이제, 자, 요 X는 우변에서, 자, 어떻게 카운팅 되어지죠? 자, S1에서는, 그쵸, L-1번이 세워지고, 자, 그 다음 S2에서는 L 컨비네이션 한 번 세워지고, S2에서는 L 컨비네이션 두 번만큼 세워지는데, 자, 이 부호가 S1 다음에 마이너스죠. 그쵸?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 L 컨비네이션 3만 그 다음에 세워지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그쵸?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끝나죠. 그쵸? 그러나 이게 좀 복잡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완전히 선생님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해주고 쭉 가가지고 마지막 번에서는 몇 번 세워지죠? 자, 마지막 번에서는,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선생님이, 자, 한 번 카운팅 될 때는 1 컨비네이션 1번 세워지죠. 두 번, 자, 한 번, 자, 선생님 말을 잘못했는데, 다시 한 번. 한 개의 집합에 속한다 했을 때는, 자, 1 컨비네이션 1로 끝났죠. 두 개의 집합에, 그러니까 L이 1일 때, 자, L이 2일 때는, 자, 2 컨비네이션 1 마이너스 2 컨비네이션 2로 끝났죠. 자, L이 3이었을 때는, 자,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자, 플러스 3 컨비네이션 3으로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 놈이 홀수일 때는, 자, 홀수일 때는 플러스로 끝나고, 마지막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끝나고, 자, 홀수일 때는 플러스로 끝나고, 자,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홀수일 때는, 그쵸?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는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는 마이너스 1에 L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부호는 여기 지금 부호인데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L 값이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1의 L 마지막 놈의 이 마지막 놈의 부호는 마이너스 1의 L 플러스 1승이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요 1이 L이니까 이게 마지막은 요 놈도 L이고 요 놈도 L이죠. 요 놈도 L이고 요 놈도 L이죠. 요 놈이 L이고 요 놈이 L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항은 항상 L 컨비네이션 L, L 컨비네이션 L, L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L 값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마지막은 항상 L 컨비네이션 L, L 컨비네이션 L, L 컨비네이션 L로 끝나고, 그 부호는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요 놈은 결국 여기에 뭐다? 마지막은 L 컨비네이션 L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L이라고 하는 값이 자 1이고, L이라는 값이 2고, L이라는 값이 뭐다? 3, 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L 대신에 요 1이 들어가 버리면, 그쵸? 요게 1시 1로 끝나죠. 그쵸? 1 컨비네이션 1로 끝나죠. 요 놈이 1이니까. 요 놈이 플러스 되고 1 들어가면 요걸로 끝나죠. L이 만약에 2가 되어지면 요렇게 끝나죠. 여기에 2를 실제 집어보면, 여기다 2 집어있고 2 집어버리면 요 놈하고 여기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L 대신에 3을 집어하면 요 놈이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수가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 값은 우리가 아까 참고해서 봤듯이 요게 뭐다? 1로 계산되어진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A1, A2, A3 요 합집합의 한 원소 X가 L개의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면 요 X는 우변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변에서도 요만큼 세워진다. 요만큼. 근데 요만큼 뭐다? 1이다. 우변에서도 한 번 뭐가 된다? 세워진다. 카운팅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요 세오럼 4의 2번을 이렇게 일반적인 원료 선생이 뭐했다? 지금 증명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자, 바로 그 다음 세오럼 5를 봅시다. 포함 배제 원리 2. 자, 세오럼 5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복잡한 공식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세오럼, 그쵸? 5를 보면, 자, 거기 이제 집합이 이제 쭉 많이 늘어났죠. 이제는 3개짜리가 아니고 N개짜리 집합이 나오고, S1 마이너스 S2. 자, 플러스 S3 마이너스 S4.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요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곱하기 Sn 이렇게 돼 있죠. 자, 물론 거기에서는 보다시피 요 S1에 해당되는 것은 그쵸 각각의 집합의 그쵸 크기들의 합이고, S2에 해당되는 것은 그쵸 둘씩 짝을 지은 집합의 교집합의 개수의 크기의 합이고, 요 S3은 그쵸 3개씩 그쵸 세 집합끼리의 교집합의 크기들의 합이고, 이런 식으로 요 SN은 결국 N개의 집합의 교집합 A1부터 AN까지 몽땅 다 교집합을 낸 거의 우리가 뭐다? 지금 크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증명해 보라면 이제 간단해진다는 거죠. 왜 간단하냐면 이제 요 자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1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 합집합 AN, 자 A1부터 AN까지 합집합의 한 원소 X가 L개의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면 똑같죠. 원소 X는 자 S1에서 쭉 나갔을 때 ST1에서는 L 플러스 T번 세워진다는 거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요 X는 그쵸 세워짐으로 X는 우변에서 자 S1에서 몇 번 세워지죠? 그렇죠. L 컨비네이션 한 번 세워지죠. 요 S2에서 L 컨비네이션 2번 세워진다는 얘기고, S3에서 L 컨비네이션 3번, 그리고 SN에서 L 컨비네이션 L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세워지는 만큼, 여기에 세워지는 만큼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쭉 점에서 결국 우변에서도 이만큼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참고에 의해서 요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집합의 요 A1부터 AN까지 합집합에 속하는 한 원소, 즉
좌변에서 그쵸 한 번 세워졌던 이 어떤 한 원소 x는 우변에서도 역시 한 번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 요 공식은 뭐한다?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오럼 6은 우리가 사실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겠죠? 자, 세오럼 6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세오럼 6을 보니까 자, 이제 A1 컴플리먼트 교집합, A2 컴플리먼트 교집합, 자, 교집합 AN 컴플리먼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자, S1을 빼주고 S2를 더해주고 자, 그리고 S3는 빼주고 쭉 해서 거기에 마이너스 1의 n승 Sn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 놈이 왜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이제 S로 5를 이용하면 자, 여기에서 요 놈의 이 좌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자, A1 합집합, A2 합집합 AN의 전체 여집합의 크기와 똑같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은 자,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크기는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의 크기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은 A1 합집합, A2 합집합 자, AN 요 놈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놈은 우리가 세오럼 5에서 계산하고 이미 계산해놨죠. 세오럼 5에서 세오럼 5의 결과 요 우변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결국 요 놈은 전체 집합의 크기에서 자, 요 우변을 여기다가 도입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요게 자, 여기다가 요 놈을 집어해버리면 마이너스 S1 자, 요 놈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S2 이제 마이너스 S3 플러스 S4 마이너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요 놈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Sn 이렇게 되어진 요 놈은 자, 요 마이너스 1은 요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떼가 쟤한테 줘버리면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요 놈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n승 Sn과 같죠. 그래서 요 놈에 마이너스 붙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Sn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오럼 5를 증명하면 세오럼 6은 성립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함배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포함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